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동기를 DC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이제 비교를 했었고요. 교류 전동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비동기로 비동기 자, 전동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가 있다. 비동기 전동기의 그 대표가 바로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 교류 전동기에는 동기 전동기와 비동기 전동기가 있는데, 그리고 비교는 이제 동기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 속도, 동기 속도는 이제 이쪽에 그 전동기 구조를 보면은 이제 고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자 부분, 이 부분인데 바깥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권선이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정자 부분에 권선에 이제 교류가 인가됩니다. 교류가 인가되면은 어떤 그 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고정자 부분에서 로테이팅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 고정자에 있는 그 자기장이죠. 고정자에 있는 이제 전기장이 회전하는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합니다. 전기적인 속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정자에 있는 권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속도를 동기 속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속도는 P분의 2오메가로 이제 식으로 주어집니다. 동기 속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는 이제 전동기 갖고 있는 극수 폴 넘버라고 하죠. 폴 넘버. 여러분들이 그 N극, S극이 있죠. N극이 이제 극이 N극 하나, S극 하나면은 이제 2극이 될 거고, N극 하나, N극 두 개, S극 두 개 있으면 4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동기가 갖고 있는 폴 넘버를 P라 이렇게 합니다. 또 오메가는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원이죠. 전원의 주파수가 오메가입니다.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60Hz의 전원이 인가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인버터 출력이기 때문에 꼭 뭐 60Hz로 고정됐다기보다 이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원 주파수는 60Hz입니다. 근데 인버터 출력이면은 이제 60Hz에서 이제 변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동기가 폴이 뭐 4극이다. 그 다음에 60Hz면은 2파이 곱하기 60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동기 속도는 4분의 자, 60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은 188.49 단위가 보통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라디안 퍼 세컨.
그래서 이거 지금 분당 회전수로도 RPM이라는 게 있어요. RPM으로 바꿔주면은 곱하기 60에다가 나누기 2 나누기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1800 RPM이 됩니다. 라운드 퍼 미니트죠. 이 RPM이라는 게 이제 단위가 레디안 퍼 세컨에다가 RPM은 회전수입니다. 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회전수, 분당 회전수. 이게 뭐 라운드인가 로테이팅한 거래요. 로테이팅. 하여튼 그 1분에 몇 바퀴 도는가, 이 전기적인 속도가 전기적 속도, 일렉트리컬 스피드죠. 고정자에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속도가 동기 속도라고 합니다. 그 동기 속도를 단위는 RPM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분당 속도, 그리고 그 레디안 퍼 세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RPM에다가 나누기 60 곱하기 2파이 이래 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동기 속도에 대한 게 이제 그 계산이 되고, 여기에 이제 동기 속도가 이렇게 고정자에 있는 전기 속도가 돌아가면은, 자, 회전자의 기계적인 속도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동기 속도로 따라서 오메가 m이라고 그러는데, 메케니컬 스피드입니다. 오메가 m. 회전자의 속도를 오메가 m이라고 그러면은, 이 전기적인 속도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회전자, 실제 돌아가는 겁니다. 오메가 m은 실제 회전하는 회전자의 속도가 동일한 전동기가 동기 전동기라고 해요. 이게 동기 전동기. 자, 비동기 전동기는 전기적인 속도와 회전하는 회전자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비동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도 전동기는 대표적인 이제 비동기 전동기입니다. 아싱크로너스 모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립. 슬립은 회전하는 그 전기적인 속도가 있죠. 전기적인 속도와 기계적인 속도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그래요. 슬립이 원래 이제 미끄러진다는 의미가 슬립 다운. 권투할 때 보면은 미끄러져가 딱 넘어지는 슬립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슬립은 미끄러지는 거죠. 요 고정자와 회전자, 이 고정자의 전기적인 속도, 회전자의 기계적인 속도가 일치하면은 미끄러짐이 제로죠. 슬립이 제로입니다. S가. 미끄러지는 정도를 슬립이라 그래요. 유도 전동기는 미끄러짐이 있다. 슬립은. 그래서 슬립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상당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퍼 페이지. 상당입니다. 이 부분. 보통 이제 3상인 경우에, 3상 전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전기 이야기할 때는 3상 380V를 우리가 씁니다. 3상 380V. 근데 이걸 이제 상당으로 바꾸면은 여기다 루트 3을 나눠줘야 됩니다. 등가회로에서는 루트 3분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당 전압. 여기 열에 들어가죠. 그래서 삼성 380V라는 것은 상당으로 치면 380 나누기 루트 3을 하면은 220 정도가 돼요. 220 정도. 그래서 상당 등가회로 해서 이 입력 전압은 상당 전압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상당 등가회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터 고정자 부분이에요. 고정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고정자 부분이죠. 고정자 등가회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회전자 쪽이 회전자하고 부하 쪽. 부하를 등가회적으로 표현한 것. 부하, 로드죠. 바로 이 부분이죠. 회전자하고 회전자에 몰려 있는 부하를 등가적으로 XR과 S분의 RR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정자 부분은 스테이터 S로 붙어 있죠. JXS와 RS의 직렬로 표현되었습니다. 스테이터 SD 가지고요. S로 RS, JXS 이렇게 표시했죠. 회전자는 로터입니다. 그래서 R을 씁니다. 보통. 그래서 JXR과 S분의 RR, 이 R이 붙어 있는 게 회전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바깥에 이제 고정자가 있고 안에 이제 회전자가 있는데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뭔가 어떤 그 에어갭이 있다. 에어갭. 공극이 있어요. 공극. 그래서 이 부분이지 대충 한 이쯤 위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공극 부분에 이 위치쯤 되겠죠. 이게 이제 상당 등가회로다. 이 기울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 계산하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보통 이제 근사화 시켜서 계산합니다. 근사화된 등가회로. 이 회로는 이 부분은 거의 같죠. 근데 이제 이 JXM, RM을 이제 여기로 이제 옮기는 것 뿐이죠. 옮길 것 뿐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요 회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바로 이제 IR인 로타 전류, IR. 뭐 스테이터 쪽에서 본 전류가 같죠. 이 부분. 그래서 IR이 되고. 자, 그 요 전류가 IR이 요 임피던스가 JXS, RS, JXR, 그 다음에 S분의 RR 임피던스가 자, 크기만 필요합니다. IR 계산할 때. 그래서 실수 부분의 제곱. 자, 요 부분, 실수 부분의 제곱. RS 플러스 S분의 RR의 제곱. 그 다음 허수 부분의 제곱. XS 플러스 XR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취한 게 요 임피던스고, 그 임피던스에다가 전압을 나눈 거죠. 이게 이제 IR, 회전자 흐르는 전류입니다. 등가회로 근사화된 등가회로서 IR을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계산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IR과 발생 토크와의 관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발생 토크는 동기 속도분의 에어갭으로 통과해 들어가는 파워입니다. PG, 에어갭 파워. PG, 에어갭 파워. PG라는 것은 결국은
S분의 R날 여기서 소모되는 파워입니다. 이 부분에서 S분의 R날에서. 그럼 PG는 3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IR의 제곱 S분의 R날에다가 곱하기 3을 합니다. 보통 유도정리 3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R의 제곱에다 S분의 R날을 곱해서 3을 곱해주면 PG가 됩니다. 그래서 PG를 에어갭 파워를 집어넣어 주면은 발생 토크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핵심이죠. 자, 전동기의 발생 토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에서 이 발생 토크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 전동기 그러면은 자, 전기 에너지를 자, 전기 에너지 들어가서 어떤 그 기계적인 그 에너지를 바뀌잖아, 그죠? 근데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어떤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발생 토크입니다. 토크. 이 토크에 의해서 어떤 회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회전력에 의해서 그 전동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전동기의 파워는 보통 이제 오메가 T입니다. 토크에다가 발생 토크를 곱한 것이 그 전동기에서 이제 소모되는 전력인데, 그러니까 전동기 속도 곱하기 전동기에서 발생 토크가 바로 전동기에 소모되는 이제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에 이제 그 내는 파워 아웃풋은 전동기의 회전 속도와 발생 토크의 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가 어떤 회전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어떤 파워가 센 거 아니에요. 속도만 빠르고 토크가 적은 것들이 있죠. 자, 대표적인 게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빨리 돌아갈 수 있지만은 걸리는 토크는 적어요. 힘은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근데 토크가 센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게 포크레인 같은 거, 흙을 팔 때 보면은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이렇게 파낼 때 보면은 속도는 느립니다. 근데 거기 가해지는 이 토크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전동기의 출력은 전동기가 회전하는 속도도 곱하기 이 전동기에 걸리는 토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만 보고 이게 이 전동기가 파워가 크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전동기가 부하를 어떤 기계적으로 핸들링 하려면은 이 전동기가 내는 어떤 그 토르크라고 하죠. 토르크 이제 힘, force, 힘이 세야 됩니다. 전동기 힘이 세야 돼요. 그 전동기 내는 힘이 이제 토르크가 결국 이제 그 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동기 내는 힘, 어떤 그 반지름 곱하기 이제 힘인데. 예, 여보세요. 지금 안에 지금 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 토크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발생 토크가 부하를 핸들링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동기가 힘이 센 것은 토르크가 센 겁니다.
회전력이라 그러죠. 회전력. 토르크라는 거. 그 힘과 전동기의 그 어떤 반지름, 이 곱이 바로 이제 토르크인데, 그냥 전동기가 내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전동기가 내는 토르크가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면, 전동기가 내는 힘이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면 전동기는 멈춰버리겠죠. 그래서 전동기는 어떤 아웃풋이 토르크 형태로 생각해 줘야 된다. 토크. 그래서 발생 토르크와 토르크의 함수는 이제 슬립이 있습니다. 슬립. 자, 앞에서 슬립을 정의를 했죠. 여기에 오메가 S분의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이 슬립인데, 자, 기계적인 속도와 정기적인 속도의 차이죠. 전동기 회전자가 있고 이제 고정자가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은 회전자의 속도, 기계적인 속도, 고정자의 정기적인 속도, 이건 일렉트리컬 스피드죠. 미끄러지는 정도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을. 그래서 이 슬립에 따라서 발생되는 토르크가 TD죠. 달라집니다. S의 함수죠. TD가. 그래서 S를 0부터 S가 0이면은 토르크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S가 1일 때는 전동기가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 이게 뭐냐면 오메가 M 이꼬르 제로라는 거죠. 회전자가 하나도 정지했을 때가 바로 슬립이 1이잖아요. 여기 제로면 슬립이 1이 되죠. 이 부분이죠. 전동기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이 지점이. 자, 그럼 전동기의 이제 토크, 요게 이제 되게 속도로 볼 수 있는데, 속도. 토크 속도 곡선을 이래 보면은 자,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자, 슬립이 0과 1 사이 이 영역이죠. 모터링 영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작 영역 이 부분, 전동기가 정상적으로 모터링하는 영역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플러깅이라고 그래요. 플러깅. 플러깅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상 상태가 아니다. 정상 동작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전동기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는. 그 다음에 하는 영역은 이제 이 영역인데, 리제너레이션이라. 자, 그 회생 브레이킹이죠. 일종의 어떤 발전 영역 이렇게 하거든. 제너레이터 영역이죠. 제너레이터 발전 영역 혹은 뭐 브레이킹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크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슬립이 음이잖아요. 이 슬립이 음이고 회전력은 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네거티브 쪽이잖아요. 이게 이제 0이기 때문에 토크가 0이니까 이쪽에 이제 토크가 발생 마이너스죠. 잡아당긴다. 회전력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이제 회전력이 플러스죠. 그래서 이것을 순방향으로 그 힘을 내는 영역이고 모터링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토크가 음이라는 것은 회전자가 회전하는 것을 반대로 토크가 발생하니까 브레이킹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슬립이 음입니다. 브레이킹. 그리고 슬립이 0과 1 사이를 그 모터링, 전동 영역이다. 그러고 그 다음 슬립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뭐 회생 제동 영역이다.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크 영역이다.
토크가 음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토크 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전자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브레이킹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모터링 영역에서는 토크가 양의 방향이죠. 양의 방향으로 미는데 모터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슬립이 1인 지역은 요게 이제 슬립이 1이잖아요. 이 부분. 슬립이 1일 때를 기동 토크라 그래요. 슬립 1일 때를 기동 토크라 그래요. 자, 요 시기다 슬립이 1이려면은 기동 토크의 시기가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거 전동기가 정지해 있을 때 처음에 전력을 딱 인가를 하면은 정지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부터 스타트하기 때문에 스타팅 토크, 기동 토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스타팅 토크가 전동기의 부하의 어떤 그 토크를 그걸 부하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이 토크가, 스타팅 토크가.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슬립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슬립.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에 상당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자 전류를 계산하고 회전자 전류로부터 발생 토크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토크에서 슬립이 1을 넣었을 때 기동 토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도전동기의 상당 등가 회로로부터 발생하는 토크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